미스터리 범죄 도서관, 미궁 산책. 1997년 5월 27일 효고현 고베시 스마구에 위치한 토모가오카 중학교 정문에서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발견됩니다. 비닐봉지 안에 훼손된 머리가 절단되어 있었고 입안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붉은색 펜으로 적힌 쪽지였으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 나를 저지해 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게 보고 싶어 미치겠어. 더러운 채소들에게는 죽음의 제재를, 수년간에 걸친 큰 원한에 유혈의 심판을. 스쿨킬러, 학교살인의 사카키바라. 매스컴에서는 당시 비닐봉투를 들고 배회하던 중년 남성의 목격담을 근거로 범인을 체격이 큰 30에서 40대 남성이며 검은색 블루버드를 탄 남자라고 보도합니다. 피해자는 11세 소년 하세준으로 체격이 작은 데다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1997년 5월 24일 하세준의 부모님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하죠. 하지만 5월 27일 오전 6시 40분 출근하던 수희가 머리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조사과장은 며칠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주는 아니리라 생각했으나 머리의 신원이 밝혀지자 충격 속에서 탄식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수색을 시작하고 마을 아이들이 탱크산이라고 부르던 중학교 뒷산에서 나머지 시신을 찾아냅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으며 범인은 탱크산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머리만 잘라 중학교 정문에 걸어둔 것이었죠. 사건을 수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이 밝혀지는데 고베 인근에서 잔혹한 범행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하세준의 시신이 발견되기 3개월 전인 1997년 2월 10일 고베시 스마구 단지 옆 인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걸어가던 중 괴한이 휘두른 망치를 맞고 전치 일주의 부상을 당한 것이었죠.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이 범인은 블레이저 코트를 입고 학생 가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증언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도모가오카 중학교에 연락해 학생들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학교 측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거절합니다. 또 다른 사건은 한 달 뒤인 3월 16일 고베시 스마구 류가다이에서 길을 걷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야마시타 아야카에게 누군가가 손 씻을 곳 없니? 라고 물어보았고 안내를 해준 아야카의 후두부를 망치로 내리칩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일주일 뒤 아야카는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경찰들은 모든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 확신했고 고베 아동 연속 살상 사건으로 부르게 되죠. 그런데 6월 4일 고베 신문사 앞으로 성명문 하나가 도착합니다. 살인자가 직접 보낸 편지였으며 편지 봉투에는 내 이름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밤하늘을 볼 때 생각하면 좋겠지. 라고 쓰여 있었는데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었죠. 편지 내용에는 의무교육과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왜 내가 살인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다. 가지고 태어난 자연스러운 천성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나에게는 한 인간을 2번 죽이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라는 괴기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피해자의 입에 있었던 첫 번째 편지도 다시 작성하여 보냈는데 비 때문에 글자가 번져서 읽기 어려울까봐 라고 쓰여 있었죠. 하지만 이 성명문이 범인을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전직 FBI 요원이자 프로파일러인 로버트 K. 레슬러가 사건을 프로파일링했는데 범인은 중학생 소년입니다. 이라고 말하죠. 성명문에 드러난 미성숙한 문장과 잦은 오타 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던 중 한 학생으로 초점이 좁혀지는데 토모가오카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사건 2주 전부터 등교를 거부하고 있던 아즈마 시니치로였죠. 당시 아즈마가 썼던 장문 징역 13년을 입수하고 성명문과 대조한 결과
필체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즈마를 범인이라고 확정하는 데는 직무질문이 큰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불신검문 같은 거였죠. 사건 발생 뒤 혼자서 걷는 남성이 있다면 무조건 직무질문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5월 30일 오전 11시 반 등교하지 않고 돌아다니던 아즈마에게 검문을 합니다. 아즈마에게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답변을 이러했습니다. 준군이 살해당해서 슬프기만 한 건 아니고 반은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준군에게는 미안하고 잔혹하지만 같은 반인 우리 동생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무서웠으니까. 5월 24일 저녁에 준군의 어머니한테 준이 너희 집에 오지 않았냐는 전화를 받아서 행방불명이 된 걸 알았어요. 준군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모르는 척을 하는데 장난감이나 과자를 주면 따라갈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답을 했죠. 이외에도 본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후 모두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1997년 6월 28일 경찰은 사건의 범인으로 아즈마 시니치로를 체포합니다. 아즈마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필체가 일치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자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은 검거에 성공하게 되죠. 아즈마 시니치로라는 끔찍한 범인을 만든 건 다름 아닌 부모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한 가정이었지만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적고 가정에 무관심하였으며 어머니의 과한 꾸짖음에 의해 아즈마는 무언가 잘못을 하고 나면 늘 울부짖으며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 애원했고 한 번은 꾸짖음에 눈에 초점이 나가고 이상한 소리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하죠. 이러한 아즈마를 감싸주는 사람이 할머니였는데 아즈마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무렵 노안으로 사망하고 아즈마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이후로도 종종 할머니의 방에 들어가서 추억을 회상하였고 할머니가 사용하던 안마기에 몸을 비비다 성적 쾌감을 경험하죠. 이 일로 아즈마는 죽음 뒤에 큰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믿게 되고 고양이, 개구리, 비둘기, 벌레 등을 죽이고 해부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하죠. 이러한 이유로 망치를 들고 다니며 목표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1997년 2월부터 3월까지 4명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중 1명이 사망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본인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었는지 더 잔혹한 범죄를 계획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세준이었던 것입니다. 체격이 작은 데다 지적장애까지 있어서 범행 대상으로 적합하다 생각했으며 하세준이 거북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산 너머에 거북이가 있다. 같이 보러 가자. 고 말하며 탱크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문이 남을 것을 우려해 장갑을 낀 상태로 목을 졸라 살해하죠. 아즈마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 만족감은 그때까지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를 생각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만족감보다 더욱 멋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산속에 시체를 숨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문득 사람을 잘라 손에 전해지는 감각을 느끼고 자른 후에 단면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뒤 다음날 아침 쓰레기용 검은 비닐 2장과 여분의 칼 3자루를 챙겨 집을 나섭니다. 이후 시체의 목을 시신과 분리한 뒤 잘린 목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진술했죠. 이 과정에서 극도의 쾌감을 느꼈다고 하며 검은 봉지에 고인 피를 한 모금 마시는 괴이한 행동까지 합니다. 이후 준의 목을 중학교 교문에 걸어두기로 결정하는데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말하죠. 아즈마는 이후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당시 일본 소년법은 만 16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즈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목적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죠. 8년 후 2005년 아즈마는 만 21세의 나이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2015년 피해자 유족의 동의 없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담은 절가를 출판하여 인쇄 수익을 올리는 일을 벌이죠.
이에 유가족들은 책 발간을 중지하는 항의서를 냈지만 발간 중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마존닷컴 도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아즈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개인 홈페이지까지 개설하고 이상한 사진들을 게재하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혐오스럽고 역겹다며 욕을 하죠. 이후 아즈마는 이름을 바꾸고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일본 내에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2000년도에 소년법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16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이후 소년법은 2007년 초등학생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계기로 12세로 더 낮아지기도 하죠. 고배 연속 아동 살상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